강남 삼성동에 있는 갤러리 다운에서 열리고 있는 지승배 개인전 인세이셔블, 채울 수 없는 이란 뜻이래요. 이 개인전의 평문을 쓴 인연으로 만드는 전시 소개 영상입니다. 평문 제안을 받고 포트폴리오를 받아봤더니 추상화가인 거예요. 저는 추상회화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그 아팅에서 올해 6월에 김민호 개인전이 열렸는데 그게 기아 추상이긴 해요. 하지만 그 기아 추상은 수학 공식을 작업으로 옮겼다는 특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상하고는 다르다고요. 평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추상회화가 긴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1세기 전인데 지금도 추상회화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고 그걸 보는 안목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추상을 보는 안목을 훈련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글쓰기를 승낙을 했어요. 지승배의 개인전 출품작은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2024년도까지 제작된 인세이셔블 페이스라는 그 연작인데 딱 한눈에 봤을 때는 현미경으로 본 세포 집합체 같기도 하고 뭐 반복해서 찍힌 세 발자국 같기도 한 그런 단색조 추상 회화예요. 근데 이거에 바로 한 해 전까지 만든 작업을 보면 문이 달린 육면체 공간을 사방으로 쫙 연결시킨 구상 회화이기도 하고 추상 회화이기도 한 작업을 2010년도부터 이미 꾸준히 제작을 해 왔더라고요. 작품 제목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연작을 달았는데 육면체 공간의 확장으로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게 원래 영화 제목에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로의 긴 여정 정도를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먼 작업을 불러내자면 로프 2개에 매달려서 건물 외벽에 도색을 하고 있는 도장공을 자기 자신한테 빗댄 작업이 있어요. 아주 옛날 작업이에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니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연작 제목이 마이 아바타스 스튜디오, 내 아바타가 있는 스튜디오라는 뜻이겠죠. 이 세 작업은 창작 행위를 대하는 지승배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추상회화는 단순한 외형 때문에 독해하기가 어렵죠. 작가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추상회화는 되게 모양이 대동소이하거든요. 단색조고 뭐 그리드 같은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주제를 읽어낼 실마리가 화면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상회화는 맥락 잡기가 되게 어렵죠. 또 정반대로 열린 해석이라는 핑계로 뭐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게 또 추상회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추상회화에 대한 평론을 안 써왔습니다. 현대미술사에서 추상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추상 미학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됐냐면, 대상을 모방하는 게 미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미술의 전통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미적 우상 파괴로서의 추상. 그리고 대상을 묘사하지 않고 감정이나 순수성 같은 초월적인 개념을 지향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추상에 이런 경향을 두고 내적 필연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추상, abstract를 동사로 썼을 때는 무엇으로부터 추출하다, 뭐로부터 분리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방을 넘어서 미술의 본질에 대한 천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상회화의 맹아쯤 되는 절대주의를 창시한 그 말레비치는 자기 대표작 검정 사각형을 두고 회화의 0점이라고 아주 득이양양했거든요. 그 후로 추상회화를 신성시하는 여러 가지 순간에 이 추상을 어떤 회화의 0점이라고 표현한 수사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이 미술의 본질을 향한 탐구라는 데에는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죠. 태동기랑 전성기 때 추상회화의 평가가 이랬다면, 그러면 1세기가 지난 지금의 추상회화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채울 수 없는 공간 정도로 번역될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 비슷한 크기의 붓질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추상회화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묽은 안료를 캔버스에다 70회 내지 100회 정도 꾸준히 쌓은 결과가 이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료의 농도를 무지 묽게 해서 한두 번 쌓아가지고 색깔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 쌓았을 때 천천히 색채가 이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료의 농도 조절을 통해서 붓질의 수를 일반적인 회화보다
한 100배 정도 많이 늘리도록 한 게 바로 지승배 추상이 일반적인 추상회화하고 달라지는 지점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균질한 화면을 만드는 우리나라 단색 화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걸 두고 구도니 뭐 수행이니 하는 이런 종교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이 창작 행위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뭐 형이사학적인 그 과장 없이 지승배 작업을 읽을 지점이 없을까? 좀 제 실마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작가 노트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나의 신체를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둔다. 근데 뭐 이런 표현들은 원래 있으니까요. 작가랑 작품을 일심동체로 여기는 표현이죠, 이게. 뒷문장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의 신체를 통해 분출하는 무질서의 에너지를 캔버스에 보냄으로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쭉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지승배는 자연의 순리랑 자신의 일상사를 결합시켜서 이게 창작의 공식이 되도록 만든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순리라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말합니다. 세상만 사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엔트로피 법칙 혹은 연력학 이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묽은 안료로 이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게 되면 제작 중간 단계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모양새가 떠오른대요. 왜냐하면 작가가 그날 경험한 다른 일과를 그림으로 옮기는 거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만난 나무를 처음에 그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그림에 조금 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붓질이 계속 쌓이고 70회에서 100회가 쌓이니까 매일매일 겪는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 중간에 약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나무건 아니면 작가의 그림자건 이런 것들이 최종 완성작에서는 전체 화면에 이런 구체적인 대상들이 모두 스며들어서 소멸되고 그냥 전면화된 화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의 0점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아마 그러니까 우주에 완결된 모습을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업이 화면을 완전히 꽉 채우지 못한 것이 묽은 안료의 농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도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연작 제목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고 장명한 배경 같기도 합니다. 자, 글 도입부에서 이번 개인전 출품작의 여러 연원 가운데 아주 초기작 로프에 매달려가지고 외벽을 칠하고 있는 도장공을 자기의 빗댄 작업, 이걸 예를 들었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상의 전체 구조를 바라보는 밑그림 그리기, 이게 작가의 아주 오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지승배의 일관된 주제는 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세계라는 점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제가 글 쓰려고 지승배 작업의 연대기를 쭉 보면서 볼 수 없는 것을 재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추상회화여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세계관을 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